자, 이제 대리행위인데 이쪽에서도 한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건 얘기했죠. 대리행위가 되려면 법률행위, 대리인이 법률행위만 할 게 아니라 법률행위 하면서 현명해야 되는데 이 현명을 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명이에요. 그러니까 114조를 보시게 되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즉 현명을 한 의사표시는 그래야 대리인가 돼서 직접 그 의사표시 효력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거죠. 자, 본인을 위한다는 거, 이걸 현명이라고 그러는데 표시하는 거. 그럼 이거는 꼭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법률행위를 하지만은 이 법률행위 효과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나한테 책임 묻지 말아라. 그 의미란 얘기예요. 가볍게 보시면 돼. 자, 그럼 현명의 방식인데 여기 보니까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일이 없어요, 별로. 그냥 전체 상황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위임장 제시하고 이러면 현명한 거죠. 또는 계약서에다 아까 보신 것처럼 매도인 갑 쓰고 그 밑에다가 대리인, 갑의 대리인, 을 뭐 이렇게 쓰는 것은 현명인데 꼭 그렇게 해야지만 현명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인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그건 현명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명에 해당되는 거 여기 위임장 제시한 거예요.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현명 보셨고 뭐 현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법률 계약을 하면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그 법률행위 효력은 본인한테 미치지 않겠죠? 그럼 누구한테 미쳐야 돼요? 대리인 자신한테 미쳐야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을 때는 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즉 자기는 대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기한테 효과가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명 보셨고,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제 요 대리행위 하자. 요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현명을 하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게 대리행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법률행위라고요. 그럼 이 대리행위인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럼 무효나 취소는 그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어야지만이 무효 취소가 되겠죠. 그럼 그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굴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느냐 이제 이 문제예요. 왜? 계약은 대리인이 하지만은 그 효력은 본인한테 가니까. 그래서 둘 중에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냐 기억인데 우리 법조문은 계약을 한 누구 기준으로 해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건 좀 조심해서 보세요. 그래서 116조를 보시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자 해석하시는 거예요. 의사표시 효력이 그 얘기는 법률행위, 대리행위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자, 흠결은 뭔 얘기냐면 불일치예요. 즉 비준의 표시인지 아닌지, 통정의 표시인지 아닌지, 착오인지 아닌지 이 얘기겠죠. 비, 통, 착 또는 사기나 강박인지 아닌지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즉 악인지 아닌지 또 과실로 알지 못한 것 즉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얘기는 뭐예요? 무효나 취소가 될 경우 얘기지. 자, 그럴 때 그 사실 유무는 누구 표준으로 결정하라?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하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가끔 지문이 나오는데 그럼 이런 지문에는 반드시 본인도 같이 껴들었다는 얘기죠. 문장에. 그럼 본인 쪽은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만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가장 전형적인 거. 자, 병이라는 사람이 본인은 사기를 쳤어. 본인에게는. 근데 이 본인의 대리인이 저 본인의 부동산을 매매 계약하는데 이 대리인한테는 사기를 치지 않았어요. 즉 본인은 사기당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대리는 사기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나중에 본인이 자기가 사기당한 줄 알았어.
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얘만 보라고. 이게 사기 안 당했잖아. 예. 자, 거꾸로 대리는 사기당했지만 본인은 사기당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취소는 누가 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거기에 따른 효과도 누구한테?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는 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만일에 을이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이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효과는 전부 다 본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1번은 뭐 이 얘기니까 그렇고 2번 그 대리행위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 역시 본인한테 기속된다. 취소 같은 거. 자, 이 대표적인 판례가 1번이에요. 자, 1번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인데 이제 부동산 팔아달라는 게 아니라 좋은 부동산 사달라고 을한테 부동산 매수 대리권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이 이제 물색을 하다가 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괜찮은 것 같아.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이야.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살라고 보니까는 이미 이 A 부동산은 병이 정한테 이미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중도금까지 받았다고. 자, 그런데 이 대리인은 이 부동산이 이 본인이 원하는 딱 부동산 그 맞아.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 정한테 이미 팔렸는데 불구하고 또 샀어요. 이중매매죠? 자, 그럼 이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다만 이 이중매매가 적극가담했다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원인은 적극가담했냐 안 했냐 그 문제죠. 그럼 이 적극가담도 누구만 보고 판단하면 돼요? 대리인. 그렇죠.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면 본인은 이런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이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살짝 이렇게 나오죠. 대리인이 적극가담해서 이 이중매매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본인이 알든 모르든 여기는 보지 마시라는 얘기지. 이 판례인데 이 판례를 조금 좀 어렵게 그대로 원문 써놨는데 자, 대리인이 그냥 체크만 하세요.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적극자를 써줘야 되겠죠. 적극가담했다면 설사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은 여기서부터 이제 장난치는데 자, 그냥 결론만 할게요. 사회질서에 반한다. 여기까지만 잡으세요. 그래야지. 자, 보세요.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뭐예요 이게?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얘기예요? 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한다는 얘기예요. 반한다는 장애사유. 그럼 여기까지는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데 그게 뭐 된다? 부정된다. 반한다면 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또 아니라 이렇게 쓰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아무리 판례가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좀 이거 좀 실제로 시험에 나오게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게 좋다 이거지. 참 이 대법원 판사들 참 문제는 있어요. 그냥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해보면 될 걸 가지고. 그래서 이 T는 읽지 마시라고. 반한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당연히 2번도 마찬가지예요. 차고에서 기준되는 자 누구요? 대리인이지. 뭐 볼 것도 아니지. 자, 그래서 그거 하나 잡으시고. 물론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불공정 법률행위 할 때 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일단 대리행위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돼. 현명의 의미를 보셨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기준은 누구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세 번째는 대리권 남용은 지금 볼 건 아니고요. 대리인의 능력이에요.
자, 실제로 법률행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리인이죠.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정상이 되려면 법률행위하는 당사자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과 행력 세 가지를 다 갖춰야지만 유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그대로 적용하면 이 법률행위 한 사람은 대리인이니까 그럼 대리인은 권리능력도 있어야 되고 의사능력도 있어야 되고 플러스 행력도 다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 자, 이 매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사결정은 본인이 한다, 대리인이 한다?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리인은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능력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리인이 진다, 본인이 진다? 본인이 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인은 의사능력까지만 있으면 되지 행위력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이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다,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남의 대리인이 돼서 그대로 그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어요. 나중에 부모나 본인이 이거 부모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다고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죠. 원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예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럼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것은 취소 사유니까 원래 취소를 해야 되지만 이 대리인은 뭐까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행위력까지 필요 없으니까 이건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아주 잘 읽네요. 자, 대리인은 행위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지, 여기 대리인은 대리 행위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행위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의사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의사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번이죠.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다. 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어요. 주의해서 보시고. 자, 마지막 대리 효과인데, 대리 효과는 전부 다 누구에게 귀속되냐면 본인한테 간다고요. 본인과 상대방이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 읽다 보면 뭐가 대리 효과인지 몰라요. 시험 문제는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가냐 이렇게 안 나와. 그럼 대리 효과에 해당되는 게 뭐냐? 지문에서, 자, 아까 보셨어요. 사기를 당해서 취소할 수 있는 점들을 판단할 때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는 누구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취소는 대리인이 한다, 본인이 한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취소를 한다든지 또는 대리인이 향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아까 대리인은 해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취소나 해지를 하게 되면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러죠. 뭐 부당이득자를 안 쓰더라도 반환 얘기가 나온다든지, 나중에 보시면 해지를 하면 원상회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취소나 해제를 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한다. 자, 이런 단어가 나오면, 특히 이런 거 나오면 계약은 대리인이 했다 하더라도 누가 해야 돼요? 본인과 상대방이 해야 된다고. 본인과 상대방이. 자, 그럼 하나 예를 들고, 너무 지저분하다. 본인이고 울 대리인이고, 자, 병 매매 계약을 하고, 물론 현명을 했어요. 하고 대금까지 줬다고. 근데 아직 전달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약이, 자, 뭐 사기당했다고 해서 취소를 하거나 또는 채무 불이행을 해서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당연히 병이라는 사람은 대금을 안 줘도 되는데 이미 줘버렸어. 근데 아직 이 대금을 의리 병한 갑한테, 본인한테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의리 가지고 있죠. 자, 이럴 때 병은 이 대금 반환을 대리인에게 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단 말이에요. 얘가 가지고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본인에게 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런 건 문제 내는 것이 이쪽입니다. 다른 건 별거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대리의 3면 관계,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대리가 하나 나와요. 복대리라고 나오죠. 자, 올해 이제 복대리에서 한 문제, 협의회 무건대리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복대리도 한번 이제 단어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배우셨잖아요, 이거. 그죠? 예. 근데 그냥 대리라 하지 않고 앞에다가 뭐자 붙였어요? 복자를 붙였네, 복. 이 복자가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얼추 떠오른다고요. 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복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반복 또는 중복, 겹친다 얘기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반복된 대리 또는 중복된 대리. 그럼 여기는 대리인이 한 사람 있을까요? 두 사람 이상이 나올까요? 두 사람 이상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래서 구조는, 자, 을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대리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상대방하고 대리행위 하는 걸 이제 지금까지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대리인이 요 갑 본인의 일을 대리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계약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대리권을 토대로 해서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또 맡길 수가 있겠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얘도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 똑같이 대리인을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건지 모르니까 얘를 대리인에 또 반복돼서 대리인 됐다 해서 앞에다 뭐자 쓰는 거예요? 복자 쓰는 거예요. 복대리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사계약에서 도급계약을 공사계약이라고 그러죠. 자, 공사를 따서 그 중에 일부를 또다시 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죠. 뭐라고 이것을? 하도급이라고 그러죠. 그거와 비슷한 얘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또 맡기는 거예요. 자, 이걸 복대리인이라고 그런다고. 자, 이해되셨고. 그러면 이 복대리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복대리인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 복대리는, 자, 여기가 본인인데, 본인이 직접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한다?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그러면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인데,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거기서 이제 장난을 많이 치죠. 본인의 대리인이지. 선임은 누가 한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한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얘가 할 일은 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갑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야? 갑의 일을 처리해야지. 이렇게 해서 얘가 처리해야 되는데 부득이해서 얘한테 이렇게 맡겼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의의를 읽어봅니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그러니까 선임은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이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어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읽어봅니다. 복, 임, 권. 됐고요. 또 이 복임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자, 무슨 행위? 복임행위.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지. 그래, 이런 뜻 모르고 그냥 밑줄만 딱 치면 안 된단 말이죠.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자, 개념 이해되셨죠? 예. 그럼 여기서 뭐 다 일일이 볼 건 아니고, 뭐 올해 나왔다고 해서, 자,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하나만 체크하고 들어갑시다. 그럼 여기서 연결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줄여서 무슨 행위를 한다? 복임행위라 한다. 복임행위. 그럼 이게
대리행위냐 아니냐? 자, 이걸 이제 가끔 질문 내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요거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그러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할 텐데 이 복대리인 선임하는 복임 행위가 대리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 문제죠. 정답은 이미 있어요. 제가 그랬죠. 정답은 항상 문장 안에 있다고. 그럼 힌트를 드릴게.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다고 그랬죠? 대리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제 대리행위를 다시 봐야 돼. 대리행위를. 71페이지. 항상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써먹는 거죠. 자, 우리가 대리행위를 오늘 배우셨다고.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법률행위 한다고 다 대리행위인가요? 뭘 해야 대리행위가 된다고 그랬어요? 현명. 현명에서 그 명은 누구 이름? 본인 이름이지.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나는 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한다라고 나타내줘야 되는 게 이게 대리행위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럼 이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나와야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객관식 문제는 다 문장 안에서 힌트를 다 주는데 그 힌트를 못 찾아내. 그 찾는 연습을 1년 동안 하시면 그럼 다 써주고서 맞춰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야지 그냥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외우시면 막 수십 번 보면 외워지겠지. 어차피 복대리인의 개념은 잡아야 되니까, 기본이니까. 그리고 여기다 써놨으니까. 그럼 이건 대리행위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건 다시 자기의 대리권을 기초로 해서 또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대리권이 겹쳐 있으니까 앞에다 뭐 짜서 복대리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복임행위는, 자, 복임행위는 다시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위? 수권행위, 수권행위. 대리행위가 아니라. 자, 바로 2번에 1번 얘기입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자다. 따라서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냐? 뭐라고요? 수권행위라고, 수권행위. 자기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 동그라미 2번은 다 했으니까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자, 그래서 복대리는 요 서술 파트, 요 개념을 이제 정확히 잡으시고, 박스 2번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까지 그럴 여력은 아니에요. 개념만 일단 정확히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무건대리 파트로 넘어오세요. 무건대리. 무건대리. 자, 지금까지 여길 봤다고, 여기. 어느 파트 봤어요? 유건대리 파트 봤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대리니까 대리권 받고, 대리행위 받고, 대리효과 보고, 그 다음에 특이한 유건대리로 복대리를 본 거예요. 자, 이제 이쪽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무건대리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협의회 무건대리라는 게 있고 표현대리라는 게 있고 그래요. 자, 이 중에 협의회 무건대리는 거의 매번 나와요. 저희 교재는 표현대리를 먼저 설명하고 협의회 무건대리를 나중에 설명하는데 그럼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법조문은 이게 먼저 법조문이 나와요. 민법조문이. 그건 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쭉쭉 읽으면서 이렇구나 들어가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법을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공부하시는데 이거부터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이거부터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무건대리는 협의의 무건대리부터 먼저 봅니다. 그럼 협의의 무건대리는 저 뒤에 있어요. 84페이지에 있습니다. 84페이지. 물론 뭐 공부하신 분들이야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자, 협의의 무건대리 보세요. 거의 매번 나오죠. 자, 협의의 무건대리는 뭘 협의의 무건대리라고 그러냐면 아주 전형적인 무건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무건대리. 자, 여러분의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자, 여러분이 대리권 준 바도 없는데, 자, 위임장 같은 거, 여러분의 신분증 같은 거 다 위조해서 여러분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병한테 여러분의 부동산을 팔아버린 거죠.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현명을 해야 대리로 들어온다니까. 지 거라고 판 게 아니라 여러분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팔았다니까. 아이? 깜빡하면 그냥 이게 우리가 잊어버린다니까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라고. 현명을 해서 대리인데 알고 봤더니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현명했으니까 이게 대리행위는 대리행위인데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대리권이 없다, 뭐자를 붙여. 그래서 이걸 무슨 대리행위? 무건대리행위를 하고, 요놈은 지가 대리인하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현명했으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 대리권이 없으니까 앞에다가 이거 쓰는 거지. 그럼 무슨 대리인? 무건대리인. 이렇게 단어를 만드는 거지. 막 외우지 마시라니까. 그럼 얼추 여러분들이 그냥 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쪽은 그대로 본인이 되는 거고, 이쪽은 무건대리인하고 계약은 상대방이 되겠지. 자, 이렇게 찬찬히 처음엔 공부를 하시라고 하면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라니까. 풀어 헤쳐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용어를 만들었구나. 그럼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특히 뭐 이렇게 가족간이나 아니면 뭐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놈이 좀 팔아서 자기 사업자금 좀 대달라니까 안 파니까 뭐 아버지 도장 같은 거 훔쳐가지고 위임장 작성 위조해고 해가지고 대리인 척하고 팔아버리고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협의의 무건대리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본인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고 상대방은 뭘 할 수 있고 요놈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을까. 이렇게 3자 간 관계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본인과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자, 이 매매 계약은 지금 무건대리인이 대리하면서 현명을 했으니까 이 계약은 본인한테 효력이 미친다라고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매매 계약이 여러분한테 효력이 미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즉 여러분이 책임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에선 이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 자, 효력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또 용어를 잡죠. 무효로 딱 확정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는 기본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여러분도 사실은 저 부동산 좀 팔까 안 팔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다니까. 한 10억 정도면 팔까? 근데 10억 달라는 놈이 없네. 근데 이 놈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여러분의 대리인 척하고서 위조해가지고 팔았는데 15억에 팔아버렸네? 10억에 팔았던 20억에 팔았던 그건 여러분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10억 정도면 팔까 얘기하고 있었는데 10억에 팔았으니까 여러분은 이 계약 나 인정할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계약 무건대리 후에 인정할래. 뭐라고 그래 그것을? 후에 인정. 추인. 그래. 그럼 여러분이 추인을 하면 이 계약은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직은 무효지만 여러분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 여지가 있어. 앞에다가 여지가 있는 것을 이제 단어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럼 그게 잘 안 떠올라. 그럼 봅시다. 이번 중개사 시험 공부할 거야 말 거야? 아, 지금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유동적이네. 하긴 할 마음은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유동적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효지만 유효가 될 여지가 있지. 그래서 이것을 무슨 무효로 하냐면 유동적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 중에서도 자, 무효로 확정이 돼 있지 유효로 될 여지가 없는 무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건 무효로 확정됐으니까 무슨 무효로 하면 돼요? 확정적 무효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장난치는 거라니까. 저 뒤에 우리가 이제 대리 끝나면 무효를 볼 텐데, 자 89페이지 그냥 책을 보세요. 거기 이제 제2절 보시면 법률행위 무효해서 박스 1번에 무효의 종류를 쭉 나눠놓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지만 넘어가시게 되면 3번을 보세요. 무슨 무효 나왔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나오고 밑에 판례에서 유동적 무효에 대한 판례가 엄청 많아요. 나중에 유동적 무효에 대한 것도 한 문제가 된다고. 의미 이해되셨죠? 예, 그래요. 근데 물론 요 무건대리 행위를 가지고 문제 내는 건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자, 어쨌든 유동적 무효라는 단어 하나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대리권도 없이 자 무건대리 행위를 했으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대로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지만 추인하면 유효로 바뀔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건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자 여기를 보시면 되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자, 여기다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물론 뒤에 써놨지만 이걸 딱 써놓으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여기 밑에 동그라미 1번 효과에서 여기 유동적 무효라는 얘기를 써놨는데 그냥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유동적 무효 그러면 왜 유동적 무효인지가 말이 안 나오잖아 지금.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뭐 하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얘기니까. 그럼 뒤집어서 추인하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막 무조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해놓고서는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또 지문도 이렇게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어쨌든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걸로 법에 정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네. 내가 대리권 안 줬지만 잘 팔았네. 나 인정할란다. 뭐 할 수 있나요? 추인할 수가 있고. 추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요. 이걸 추인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추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당연히 여러분이 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즉 이 매매계약이 여러분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요. 가만히 있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얘는 저 부동산을 심심해서 샀을까? 필요하니까 샀을까? 필요하니까 여러분의 대리를 한 사람한테 샀을 거란 말이죠. 사면서 뭐 위임장 같은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대리인 아니라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준다면 이 사람은 자꾸 여러분한테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야, 네 대리인한 사람한테 내가 샀으니까 빨리 이전 등기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은 걔 내 대리인이 아니야. 그러면 이놈은 그건 니들 문제고 어쨌든 네 대리인한 사람한테 내가 샀으니까 빨리 대금 받고 소유권 이전을 자꾸 할 거란 말이지. 귀찮잖아. 그러면 이걸 하면 끝나지만
자꾸 추인하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 와가지고 이전 등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나 추인 못해. 자, 추인 무엇도 할 수 있어요. 거절해서 유동적 무효 상태를 아예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 이제 본인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 부동산을 지금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대리인 척하고 팔아버렸어.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한테는 그 매매 계획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여러분 뭐 할 수 있고요?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추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자, 추인은 유동적 무효인 요 무건대리 행위를 여러분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유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추인이라는 것도 법률행위인데 여러분의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단독행위가 돼요. 단독행위로 이제 유효로 만드는 건데 이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우리가 앞쪽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 추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이 누구냐? 자, 여러분이 가장 본질적으로 추인을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을한테 해야 되겠어요? 평한테 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추인하겠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추인은 무효인 계약을 유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과 관련된 얘한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 기본적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병인데, 그럼 여기서 그럼 무권 대리인 얘한테는 추인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 얘한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인의 상대방은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돼. 무권 대리인한테 추인한다고 해도 되고 계약한 상대방한테 해도 되고, 얘가 또 더 나가서 저 부동산에 대해서 또 거래를 했을 때 이 사람을 요 상대방의 승계인이라고 그러는데 얘한테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추인의 상대방은 상관이 없어. 자, 본인의 추인. 자,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자,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누구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근데 문제는, 자,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협의회 무권 대리는 찬찬히 이해하시면서 이제 이해된 것을 몇 번씩 보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래, 추인은 얘한테도 할 수 있고 얘한테도 할 수 있고 얘한테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추인은 무효인 매매 계약을 뭐 만드는 거예요? 유효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야 돼요? 얘가 알아야 된다고. 그럼 얘한테 직접 추인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무권 대리인한테 만약 자식놈인데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왜 이런 짓 했냐, 야, 이번만은 내가 네가 한 매매 계약 인정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도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문제는 추인을 했다는 것은 이 계약을 유효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만일에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모르는데 본인이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나 이 자식놈한테 아들놈한테 내가 추인했으니까 빨리 대금 주셔, 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상대방이 아닌 사람한테 추인을 했을 때는 할 수는 있지만 그 추인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모른 상태에서는 추인의 효과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주장할 수 없다. 그럼 반대로 상대방한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추인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뭐 어려워 이게. 자,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상대방한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즉 대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추인의 방식이에요. 자, 추인의 방식. 자,
단독행위, 법률행위라고 그랬어요. 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려식행위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문제는 하려면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 그대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만일에 5억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 5억도 괜찮아서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래? 추인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계약 그대로 추인해야지. 왜? 추인은 본인의 일방적 단독행위로 무효인 걸 이유로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추인하는데 이 계약 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거 일부만 추인한다든지 아니면 대금을 팔린 건 잘 팔렸는데 대금이 좀 불만이니까 지가 5억에 팔린 것을 7억으로 추인을 해버린다면 누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상담의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하는데 그 계약 중에 일부만 추인한다거나 내용을 이렇게 변경해서 추인한다면 자, 상대방의 피해를 보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그런 추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작년 정답은 이거였어요. 이게 뭐 어려워.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효력이 있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지문을 냈냐면, 자, 추인 자체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추인을 하는데 일부만 추인한다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할 때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신 분들은 동의 없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풀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노려가지고 이제 그 지문 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별 문제는 없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인의 효과예요. 자, 그럼 추인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건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죠. 왜? 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여러분의 부동산을 판 게 예를 들어서 12월 1일이야.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그걸 알고서 12월 자 고민하다가 한 15일쯤에 추인을 했다고요. 그럼 이 매매계약은 무효였다가 유효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야 계약시에 소급해서 계약시에 소급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법조문 만들어 가지고 자 정상적으로 추인했다 그러면 계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이 매매계약은 유효인 걸로 취득을 한다고요. 자,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에 있는 소급해서 계약시부터 유효가 된다. 됐죠. 자, 추인에 대한 거 어렵지 않죠. 쫙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인 거절하는 게 있는데 추인 거절은 똑같아요. 상대방하고 방법 추인의 경우가 똑같아. 거절하면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인 거절했다가 아니야 나 추인할래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요거예요. 자, 본인이 대리권도 안 줬는데 특히 요 본인의 아들놈이 대리인 척하면서 저 아버지의 부동산을 팔아버렸다고 물론 현명했겠죠. 그럼 아버지 본인은 이 계약을 뭣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놈이 몰래 자기 부동산을 이렇게 대리인 척 해가지고 판 걸 알고서는 뒷목 잡고 가셨다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속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요 아들놈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 부동산이 아버지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몰래 파는데 몰래 팔다 보니까 이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가격을 못 받았겠죠. 그래서 한 10억짜리를 한 7억에 급하게 팔았다고. 10억인데. 근데 아직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요게 이렇게 상속이 됐네. 아깝잖아요 지금. 응? 조금만 있었으면 돌아가시면 10억짜리가 그대로 자기 거 돼버리는데 이걸 7억에 팔아버렸으니
그래서 요 놈이 마음이 바뀐 거야. 이 계약을 좀 무효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그런 거죠.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법적 지위가 다 너한테 온 거야. 그러면 요 본인은 뭣도 할 수 있었고 주인도 할 수 있었고 뭣도 할 수 있었어요. 주인 거절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아직 안 썼잖아. 그럼 이거 다 너한테 왔으니까 이거 주인 거절권 행사해라. 그래서 이걸 완전히 무효화시켜라. 이렇게 거치를 했단 말이죠. 오, 얼마나 좋아. 역시 법률 문제는 약은 약사에게, 법률 문제는 변호사한테. 그래서 이놈이 추인 거절하면서, 추인 거절하면 이게 이제 확정 무효가 되니까, 무효니까 나 소유권 이전 못 해주겠다. 아니면 이전 등기한 상태에서도 추인 거절해서 무효화시켜서 이등기 말소해달라. 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인정되냐 안 되냐 이 문제지. 자, 이 얘기는 제가 첫날 얘기했던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 균형, 공평함을 기하는 거고 지만 생각한다, 상대방도 고려해야 된다. 상대 고려. 이걸 우리가 신의칙이라고 그랬죠. 신의칙을 생각하면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좋을 땐 뭐 팔을 볼까 아니면 이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판례에서. 자주 나와요, 이게. 물론 올해도 나왔고. 그래서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인과 물건들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환 원칙이나 신의칙 허용될 수 없다 그랬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밑에가 나오는데 작년부터 이게 좀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먼저 써줘야 되지. 자, 요거를 요 밑줄 친 것을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돼요. 추인 거절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허용된다, 허용될 수 없다, 허용될 수 없다. 그 기본이 신의칙상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실의 원칙. 그러면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추인 거절할 수 있냐 없냐인데 전체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말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당이득 반환? 없어요. 그냥 지가 무권 대리로서 했던 계약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 그대로 유지가 돼줘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협의의 무권 대리 중에 이제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에 대한 얘기. 자, 본인 추인과 추인 거절과 관련된 얘기. 자, 그럼 이제 셋 중에 하나를 끝냈어요. 본인에 대한 얘기를 끝냈고. 누구 얘기를 한다? 상대방 얘기 해줘야지. 자, 상대방은 또 역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본인은 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을 해서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를 유효로 바꿀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해서 유동적 무효 상태를 아예 확정적으로 못 박아가지고 무효로 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 부동산을 본인이 갑에 대리난 사람한테 샀는데 지금 보니까 알아보니까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이 매매는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돼서 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받을 수 있고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완전 나가리 돼서 그 부동산 취득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은 첫 번째, 결국 이 본인이 추인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약이 유효가 되느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느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항상 우리 법은 상대방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야, 일정 기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빨리 대답 좀 해달라고 재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재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뭘 한다?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은 최고권을 갖게 되는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상대방이 요 계약을 할 때 요 놈이 대리권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샀어요. 안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악의라고 그러죠. 모르는 걸 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럼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본다고.
자,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추인하든지 추인 거절하든지 빨리 얘기를 해라, 그 얘기지. 그러면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어쨌든 이 사람은 저 부동산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그냥 심심해서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샀겠지. 뭐 심심해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상대방 입장이 돼보라니까. 아니 부동산이 지금 1, 2천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씩 할 텐데 그 몇 억씩 하는 것을 요 사람한테 요 가배 부동산을 샀다는 것은 요 부동산이 꼭 필요해서 샀겠지. 특히 대리권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샀다는 얘기는 아주 싸게 샀거나 아주 굉장히 필요해서 샀을 거란 얘기죠. 근데 요 놈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은 무효가 되는데 그거 빨리 대답 좀 해달라고 지금 최고를 하는 거야. 재촉을 하는 거야. 그거 알고 샀다고 해서 그 재촉까지 못한다 그래 보면 안 되지. 그래서 악의 상대방이 최고는 할 수 있다고요. 선의는 당연한 얘기고. 그럼 최고의 효과인데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이 사람의 의도대로 결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대답대로 결과가 발생하는 건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고 난 싫어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그럼 항상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상당 기간을 잡는다고요. 요 기간 동안에 얘가 요걸 하든 대답을 하면 좋겠는데 대답이 없어. 자, 그러면 법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느냐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보느냐 이 문제인데, 자, 이런 구조가 우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몇 군데 나와요. 항상 이런 식으로 상당 기간 내에 최고를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끝내요. 부정적으로. 그럼 추인한 것으로 추인 거절한 것으로 추인 거절한 것으로. 그렇죠.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야지.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최고에서는 이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서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는데 선악 불문이라고 그랬어. 악의의 포인트를 두세요. 악의의 상대방한테도 인정돼요. 악의의 상대방한테도. 하면서 자, 본인이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자, 추인을 뭐한 것으로?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야지.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철회를 할 수 있어요. 철회. 나 이 계약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를 상대방 측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도 하나만 체크합시다. 악의의 상대방 철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얘기예요. 자, 철회는 유동적 무효 상태를 일방적으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죠. 예. 지가 대리권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사놓고 나 그만둘래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잡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재는 뭐 선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선의의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다 없다 문제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선의의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냐 없냐,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냐 없냐 문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당연히 악의의 상대방이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를 악의의 상대방으로 포인트를 꽉 줘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악의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최고는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해? 철회는 못해. 그렇죠. 가장 많이 나온 파트에 상대방 파트에서. 저희 교재에서는 그냥 선이 이렇게만 냈으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공부하시면서 이게 조금 안 와닿아요. 이게. 악의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악의를 가지고 정리해 주셔야지. 악의를 가지고.
왜? 시험 문제는 악의를 가지고 내지 선의인 경우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지. 물론 지문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선이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건 뭐 굳이 그렇게 막 외울 건 아닌데, 상대방 선의일 때는, 자, 이걸 하거나 다 할 수 있죠? 그럼 철회를 합니다. 그럼 철회를 하게 되면 이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였다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은 추인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추인은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건데, 그러면 추인하려면 계속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추인하고 상대방의 철회는 정반대 효과가 발생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먼저 상대방한테 추인을 먼저 했어. 그럼 상대방은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거꾸로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를 먼저 했으면 본인은 아무리 추인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추인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로서 이제 몇 가지가 또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기본 구조만 정확히 잡으세요. 자, 그러면 좀 본인에 대한 얘기 두 가지 보셨고, 상대방에 대한 얘기 두 가지 최고하고 철회 보셨어.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요? 무권대리인 남았죠. 자, 요 놈은 뭘 얘기하려면, 얘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왜? 요 놈은 대리권도 없이 지금 남의 부동산을 대리인 척해서 팔았으니까 본인이 추인을 한다면 당연히 이 계약에 대해서 본인한테 효력이 있으니까 본인이 책임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어. 그럼 근데 계약은 했잖아요, 지금. 그럼 계약한 사람은 얘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이제. 그래서 무권대리인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면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인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지만, 자, 상대방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한테 책임을 청구하는 거죠.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요건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 요건을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고 그냥 가벼운 것만 얘기합니다. 당연히 본인이 추인을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했다면, 그럼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니까 얘가 책임질 리는 없지. 그럼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어야 돼. 자, 이러면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책임의 내용이에요. 그거 하나 체크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책임 내용은 너는 대리권도 없으면서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대로 이행을 하거나, 또는 자, 여기 좀 계약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병한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지. 그러면 돈으로 해결해. 돈으로 해결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손해배상이죠. 그러니까 계약대로 이행할 책임이 있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둘 따진다, 둘 중에 하나를 진다. 둘 중에 하나.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또 생긴다고요. 이제 그거 체크해 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보니까 무권 대리인이 누구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면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정을 만든 거예요? 상대방. 그러면 선택도 누가? 상대방 선택에 쫓아. 그래야지 무권 대리인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책임은 그거 하나만 체크합니다. 자, 그냥 조문 읽을게요. 다른 자의 대리에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포인트. 누구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할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포인트는 상대방 선택이에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그 정도 잡고 협의의 무권대리 정리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를 보셨고요.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뭐 하기 전에는
추인하기 전에는 본인은 이 무건대리, 이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지지 않아요? 지지 않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실 표현대리는 무건대리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든 말든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쪽으로 다시 가셔서 이제 좀 쉬었다가 표현대리는 이것도 개념만 간단히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자, 78페이지 펴놓으시고.